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사건,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이슈까지. 현직 검사와 함께 꼼꼼하게 알아보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검사에게 물어봐 시즌2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 시간에 이어 사건 발생 그리고 그 후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2부에서는 서울중앙지검 정대희 검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최희선 검사님과 성범죄 피해자와 가족을 위한 지원 방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검사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지난 시간에 최희선 검사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저는 안타깝게 스스로 생을 마감한 분들의 유가족을 지원하는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어느덧 3년이 지났죠. 팬데믹 초기에는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맞습니다. 사회 곳곳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특히 경제적인 문제, 교류 단절 등으로 우울과 무기력이 반복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관련 자료를 확인해 볼까요? 2020년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36명이 스스로 생을 달리하다니 직접 숫자로 보니 더욱 충격적이네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가족이 자살한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우울장애 발병 위험은 18배, 자살 위험성은 8배 정도 더 높다는 것인데요. 유족의 88.4%가 사별 후 일상생활의 변화를 경험하며 몹시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한 명이 가족을 잃은 것도 안타까운데 유가족의 시련은 계속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게 됐죠. 어떻게 하면 남은 가족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자살 예방에도 관심이 많고 관련 기관과 제도가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잘 알고 계시네요. 네. 하지만 아쉬운 점은 검경을 제외한 다른 관련 기관에서는 변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바로 접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검찰청은 관할 내에 변사 사건이 발생하면 접수 통보를 받는데요. 유가족의 진술을 통해 남은 가족의 마음을 좀 더 빨리 그리고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유족을 위해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고민했는데요. 서정식 형사 3부장님의 아이디어로 이른바 자살자 유족 보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검찰과 여러 기관이 협업을 한다면 시리에 빠진 유족을 한시라도 더 빨리 그리고 더 정확하게 도울 수 있겠네요. 검사님, 그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변사 사건이 접수되면 사건에 대해 파악을 하고 부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가족의 진술을 변사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진술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도움이 필요성을 확인하면 전화 통화 등으로 지원을 받으실 의사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의사에 따라서 연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유족들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대상에 따라 지원 방안이 달라지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 사례와 함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족분들이 범죄 피해자 보호법상 범죄 피해 지원 대상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범죄 피해를 입고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해 생을 달리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이때는 유가족도 범죄 피해자로 인정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범죄 피해자 구조금,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연계 등의 방법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유족들이 항상 범죄 피해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유가족들을 지자체 관련 지원 업무처와 연결해드리는 사례입니다. 가장 많이 연결을 해드리는 곳은 지자체 자살예방센터로 서울중앙지검의 경우에 서울시 자살예방센터나 각 구청에 설치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 자살자가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었다면 남은 가족의 생계 유지가 곤란해질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와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살자의 채권, 채무 혹은 유산 상속 등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서울중앙지검은 법률구조공단 서울지부와 협의하여 유족 상담, 전담 직원을 지정하고 지정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문제부터 긴급 복지까지 정말 많은 부분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군요. 만약 연계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면 정말 몰라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검사님, 이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과정이 쉽지는 않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아무래도 가족을 잃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유가족이 얻은 마음의 상처로 연락 자체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지원 방안이 있는 것을 모르시다 보니까 전화금융 사기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이제 좋지 않은 일들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서 전화를 받지 않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대상자에게 지원사항 안내 문자를 먼저 전송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문자를 보고 연락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가슴 아픈 일을 다시 떠올려야 되니 그 연락이 부담스럽거나 오해하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지원을 해주신 사례 중에 특히나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을까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직장 내 폭력과 괴롭힘으로 아버지가 생을 달리하신 사건입니다. 고인이 생을 달리하기 전에 직장 내에서 당했던 폭력과 괴롭힘 사건에 대한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고인이 폭력 사건의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자 지원센터와 관할 지자체에 의뢰를 해서 미성년자인 자녀가 학자금과 생계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 드렸습니다. 저에게는 이 사례가 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서울중앙지검과 비슷한 사례로 울산지검에서도 채무 과다로 인한 자살 추정 변사자들의 유족을 법률 지원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지속해서 경기가 악화되고 생활고를 감당하지 못해 자살로 추정되는 변살 사건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요즘, 남은 가족을 위해 검찰이 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위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정대희 검사님, 최희선 검사님 두 분을 모시고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후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검찰의 다양한 노력을 봤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많은 생각이 들게 되네요. 어떤 생각이요? 네, 저는 검찰의 주 역할이 수사에만 집중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수사 이외에도 신경 쓸 일이 매우 많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물론 사건이 발생하면 꼼꼼히 조사해서 그 진위를 명백히 밝히는 것이 첫 번째 임무지만, 이렇게 국민을 위해 공익적 활동을 하는 것도 검찰이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역할이랍니다. 실제로 검찰청법 제4조 검사의 직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직무의 권한이 있다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공익이란 사회 전체의 이익, 즉 국민을 위한 여러 가지 일이겠죠. 사실 저도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기 전에는 판결이 끝나면 사건도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고 지속한다는 걸 알게 되니 그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되더라고요. 저도 최희선 검사님과 같은 마음인데요. 다양한 기관, 지자체와 연결하는 과정도, 그리고 마음을 다친 유족과 연락하는 과정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좀 더 번거롭고 힘들더라도 누군가 정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이라는 생각에 저희가 자살자 유족 보호 지원 시스템을 만들었고, 다른 검찰청에서도 이러한 연계 시스템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인권과 공익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이 두 분의 모습 너무나도 멋집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되었다고 하네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안타까운 이유로 가족을 잃고 힘들어하고 계신 유족분들,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황망하시고 힘드시겠지만 도움을 요청하셔서 부디 저희가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릴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피해자 지원 제도는 종래 수사 공판 절차에서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권리 보호에 가려졌던 피해자의 회복에 주목해서 범죄 피해 회복을 돕고 그들이 일상생활에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다양한 피해자 지원 제도가 시행 중이며 지원 의뢰 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되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범죄 피해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 다시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일선의 검사님들과 각 기관, 단체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일선에 있는 많은 검찰 관계자들과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에서 한 명의 국민이라도 더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검사에게 물어봐 시즌2 첫 번째 주제 사건 발생 그리고 그 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범죄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온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 검사에게 물어봐.